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아 아메리카 코아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코인 텔레그래프와 함께하는 지금 코인 시황. 오늘 또 윌리엄 슈베르그라는 분이 아주 흥미로운 또 기사거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제가 녹화를 좀 해봅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미 다음 강세장 사이클에 있습니다 하면서 펜테라 캐피탈 해가지고 이미 다음 강세장 사이클에 있다고 하네요. 이 지금 강세장이 시작됐다는 뜻인지. 근데 중요한 게 다음 강세장이잖아요. 다음 강세장입니다. 다음 강세. 사이클에도 여러 가지 구간이 있죠. 초기 사이클, 그리고 뭐 하락 사이클, 뭐 어떤 상승 사이클, 마지막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사이클들이 있는데 어떤 사이클을 얘기하는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기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저점은 지나갔다고 펜테라의 CEO인 단 모레헤드는 신뢰를 재건하는 해를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아주 낮은 저점은 지나갔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아주 낮은 저점이죠. 얼마 전에 나왔었죠. 이번 이 상승 커피앤핸들로 보는 차트 오기 전에 아주 좀 한 두 달이었나요? 횡보를 마지막으로 했죠. 그때 막 사람들이 더 떨어진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에 이 구간이 저점이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황소 강세장을 뜻하는 어떤 그런 황소의 커튼이죠. 오늘도 아주 잘 봅니다. 그림 재밌는 그림인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판테라 캐피탈은 7번째 상승 주기를 시작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FTX 이후 암호화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자, FTX 사태가 있은 뒤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지금 좀 코인에 대해서 약간 입문하신 지 뭐 한 1년도 안 되신 이런 분들은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강하더라고. FTX? 야, 거기다 해외 거래소에 돈 넣으면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뭐 보장도 안 되고 진짜 위험해. 뭐 FTX 이런 해외 거래소 이용하지 마. 이런 어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제 주변에서, 그리고 좀 커뮤니티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코리니 분들은 해외 거래소의 해외 코인들 많이 위험하다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 자산운용사 댄 모어헤드 대표는 지난 2월 8일자 최근 블록체인 레터에서 2023년이 신뢰 재구축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2년은 어떻게 보면 거래소 이슈가 한번 크게 있었죠. 여러 거래소들의 그런 파산, 그리고 해킹 이슈, 그리고 어떤 뭐 창업자의 그런 뭐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런 문제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거든요, 사실. 이게 이렇게 일련의 사태들이 많이 있음으로써 결국에는 이 코인 시장이 조금 더 성장하고 강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어헤드 암호화폐 자산은 이번 주기에 저점을 보았습니다. BTC 가격 조치가 40% 상승한 후 약간 되돌림. 1월에도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암호화폐 자산 전반에 걸쳐 새로운 거시적 최저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약간 되돌림에도 어떤 거시적 최저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글쎄요. 이게 40% 상승 약간 되돌림에도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 왜냐면 40%가 상승했다고 해서 개미들이 약간 분명히 들러붙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개미를 꼬아야 됩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개미를 꼬아서 그들의 돈을 털어먹는 게 세력들의 어떤 역할이에요, 역할. 이러한 시나리오의 시기는 다양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반등할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어떻게 반등할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시장 자체는 뭐 신도 모르는 게 바로 코인 시장인데요. 이분 아주 정말 코인 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신 분 같아요. 펜테라는 10년의 비트코인 사이클을 겪었고 저는 35년 동안 비슷한 사이클을 겪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자산이 저점을 기록했고 우리는 금리에 민감한 자산 클래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관계없이 다음 강세장 사이클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 암호화폐 낙관론을 뒤집을 때가 이미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분 경험칙상으로 봤을 때 강세장 사이클, 초기 사이클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뭐 초기 사이클이 있다가도 조금 후에 내려올 수는 있으니까 뭐 어떤 강세장 사이클 내에 있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과 암호화폐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쟁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대다수와 다릅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계속 보감에 따라 이는 2023년에 대한 다른 전망의 중추를 형성합니다. 모어헤드는 2022년 11월 FTX 대란 이후 이전 강세장 사상 최고치 아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 하락이 시장을 역사적 맥락 내에 잘 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떤 딱딱 맞아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의 역사적 맥락 내에 잘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자, 봐봐요. 이분이 뭐 잘 모르지만은 솔직히 저보다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엄청난 뭐 유명 트레이더 뭐 유명 투자자가 저는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뭐 이분은 얘기하는 게 사상 최고치 아래, 이게 FTX 봐봐요. 이게 일반 개인하고 달라요. FTX 대란 이후에 자 사상 최고치 아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안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개인들하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완전 달라요. 이게 지금 다른 겁니다. 진짜로. 이런 마인드의 부분을 조금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말에 좀 동의를 하시지 않나요? 이런 분들은 확실히 달라요, 정말로. 이게 개개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런 차이를 이런 거에서 한번 읽어보면서 저희가 마인드를 가질 때 조금은 일반 개개인들하고 좀 다르게 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운 드래프트의 중간값은 307일이었고 이전 약세장은 376일이었습니다. 하락률의 중간율은 73% 다운 드래프트였으며 최근 약세장은 77%에서 끝났습니다. 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운 드래프트 중간값 뭐 307일 뭐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봤었을 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정말로 안 됩니다. 정말. 그건 맞잖아요. 근데 뭐 약세장은 77%에 끝났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추세가 변화가 뒤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끝내고 더 열심히 갈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 또 재밌는 표를 가져왔네요. 메이저 비트코인 프라이스 사이클스. 솔직히 뭐 다른 거 모르겠어요. 뭐 사이클 뭐 요 정도 단어 뽑아내실 수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100% 상승, 그리고 16% 16배 상승. 그러니까 100배죠, 100배. 100%가 아니라. 뭐 106배 상승. 뭐 마이너스 84%, 마이너스 66%. 이런 거 정도는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추출 한번 해볼까요? 두 번의 이런 하락이 있고 나서 100배가 올랐죠. 그리고 여기도 두 번의 하락이 있고 나서 13배가 올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의 하락이 보이죠? 보이죠? 안 보이시나요, 혹시? 자,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여기서 지금 올라갈 거다, 뭐 100% 올라갈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게 거스를 수 없는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다가올 어떤 미래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게 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미래의 돈이고 이런 사이클, 그리고 이런 거 자체가 도대체 왜 나왔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이게 아직도 저는 너무 좀 재밌는 게 비트코인이란 거 자체에 아직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주변에. 정말로 혹시 제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도 아마 좀 동의하실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출근하시면은 뭐 혹시 코인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어때요? 물론 있긴 있죠. 근데 많지 않지 않나요? 정말 없어요. 많이 없어요. 정말로 아직도 한국의 주식시장의 얘기 정도만 하지 조금 그거는 좀 열렸더라고요. 근데 코인 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사람들 정말 많이 없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극초기는 아니더라도 한 요 정도까지는 한 초기 단계였고, 지금은 약간 조금 얼리 어답터 마인드로 볼 때 한 중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초중기 정도, 초중기 정도에 해당할 수 있겠다. 뭐 그 정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요. 뭐 코아카야, 너 뭐 직장 다니는 건 알겠는데 뭐 직장인 기준으로 뭐 가가지고 코인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 하는데, 너 그거 약간 너무 좀 기준이 좀 애매하다. 너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맞습니다. 예,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 지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말 그냥 무시할 거 아닙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인간 지표가 괜히 인간 지표가 아니에요. 인간 지표는 과학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뭐 약간 NFT 거품이 분명히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시장 참여자가 이제 많아질 시점,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거나 NFT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가 이제 고점이다, 이런 말씀을 한 번쯤 들어보셨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동네 어딜 가더라도, 카페를 가더라도, 카페 이런 데 가더라도 동네 주민들이 모두 다 NFT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에서 참여자가 모두 참여를 했을 경우에 더 이상 시장에 매수할 어떤 여력이 있는 그런 대기자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상승 여력이 없다는 뜻이죠. 시장에 참여할 만큼 참여할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그 사람들이 매수를 뒷받침해줄 어떤 미래의 잠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살 사람들 다 샀어. 이미 뭐 이런 데서 전 국민이 매수를 했어요. 그럼 누가 도대체 이 다음 매수를 하죠? 그런 개념입니다, 인간집. 이해가 되셨을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얘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코아카라는 친구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낙관론이 탈중앙화 금융공간을 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테라는 무엇보다 중앙화 금융에서 신뢰를 재건하는 1년을 포지셔닝 했습니다. 뭐 SEC가 2억 5천만 달러의 암호화 롱을 청산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3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뭐 SEC가 이번에 어떤 그 스테이킹 뭐 그 부분도 있었고 3주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모어헤드는 암호화폐 약세장을 촉발시킨 작년에 여러 기업 실패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재밌죠? 역시 일반 개개인하고 달라요. 여러 기업의 실패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거 앞에 거를 뜻하는 것 같은데 영어 번역이니까요. 이 어떤 작년 여러 기업 실패가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점점 초창기 시장에서의 어떤 스캠성 있는 프로젝트 회사들이 점점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스트레스 테스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고 성공하기도 하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말 시장 자체가 더욱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성장하면 그 시장은 향후에 이제 이 시장 자체가 나중에는 늦어져요. 이게 안전한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안전 자산이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사요. 지금 금 자체를 어떤 가상화폐처럼 바라보시나요, 혹시? 아니죠. 금은 지구상에서 채굴할 수 있는 분명히 어떤 자산 중에 한정적으로 자산이 형성이 되어 있고, 너도 나도 이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불안전 자산, 투기성 자산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과연 10년 뒤에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불안전 자산일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곰곰이 고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비트코인, 저는 이제 뭐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지만 뭐 그 비중 자체가 저는 약간 이제 다른 쪽에 제가 공부한 어떤 그런 정말 저평가된 코인들을 제가 투자를 합니다만, 한번 고민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란 게 뭐고, 도대체 이거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고, 이 자산은 정말 안전한 자산인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어떤 화폐를 사용할 것인가, 정말 종이 화폐가 정말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보시면서 왜 코아카라는 저 친구가 자꾸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지 한번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면 다가올 10년이 행복하시리라고 장담을 합니다. 장담까지는 아니더라도 행복할 확률이 더 높다,
뭐 요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럽죠 사실. 뭐 확답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거의 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답은 없어요. 그런 건 세상에. 하여튼 뭐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자, 엄청난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자,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헤드라인은 실패한 것이 암호 또는 웹3라고 제안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명확한 규제 없이 관할권을 넘은 불량배들의 조합이었다. 자, 불량배들의 조합. 이건 초창기 어떤 돈을 노리는 스캠성 프로젝트들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2022년 이 규칙을 어기고 실패하는 해였다면 2023년은 기업이 규칙을 따르고 그에 따른 보상을 누리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규칙들을 많이 어기고 어떤 초창기 시장에 스캠성 있는 프로젝트들이 개개인들의 돈을 많이 어떤 이득을 취했다면 이제는 옥석이 가려질 때입니다. 옥석이 가려지고 규칙을 따르고 그에 따른 보상. 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친 어떤 스캠성 프로젝트가 걸러진 그런 프로젝트들이 떠오르고 앞으로는 정말 찐퉁 프로젝트들만이 정말 웹3 이런 거 아직까지 초창기거든요 사실. 지금 뭐 메타버스에서 뭐 이렇게 막 생활을 하고 그런 분이 있나요? 그런 분 없죠. 자, 이게 지금 아직까지 초창기예요. 예, 이런 일종의 2021년 2년이 많은 웹3 프로젝트들이 떠오르고 또 지기도 하고 엄청나게 스캠성 프로젝트가 많이 걸러졌는데 그게 이제 끝났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합니다. 스캠성 프로젝트들이 정말 많이 생성도 됐고 또 논란도 많이 됐었고 많이들 떠오르기도 하고 지는 태양이기도 하면서 시장 자체가 한층 더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한번 코아카의 말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인 텔레그래프를 바탕으로 한 코아카의 그냥 투자 생각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른 시간인데 오늘 주말 하루 잘 보내시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아주 미래의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저는 오래전에 내렸는데 제 구독자분들도 현명한 판단들을 하셔서 미래에 정말 부자들 되셔가지고 우리 구독자 제 채널 모임을 할 때 아주 행복한 그런 웃음을 지으면서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아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